연습하고 갈게요. 등비수열 나가기 전에. 자, 연습 문제. 전부 다는 아니고 몇 문제만 좀 풀고 갈게요. 자, 217번부터 봅시다. 어느 프로야구 투수는 자, 시즌 개막 한 달 전부터 개막전에 대비해 매일 투구수를 늘려가며 연습을 해왔다. 첫째 날은 50개, 둘째 날은 52개, 셋째 날은 54개, 매일 2개씩 늘려가면서 30일간 연습을 했다면 연습한 투구수는 총 몇 개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날 A1은 50, A2는 52, A3는 54 이런 식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A3는 54 그래서 나중에 30, A30일 때가 뭐 몇 개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총 연습한 투구수는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 라고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30번째 항을 알면 편하겠죠. 30번째 항이 얼마냐? 이걸 알아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첫째 항이 50이니까 A1이 50이야. D는 얼마? 공차가 2죠? 그럼 우리가 합공식에다 적어도 된단 말이야. 총 항의 개수는 30개. 그죠? 그래서 합공식 S는 2분의 30 2A 플러스 n-1d니까 29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죠. 그죠? 됐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끝난다고. 9, 2, 18. 자, 이런 경우는 끝에 자리, 18. 그 다음에 2는 4, 58. 158. 158. 2로 나누면 2, 7에 14, 2, 9, 18. 79 곱하기 30이니까 0, 9, 3, 27. 그 다음에 7, 3, 21. 2370개. 2번.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했니? 다음 218번 볼게요. 자, 어떤 수열인지 몰라. 수열 AN이 A1은 1이고 A2는 3인데 여기에 등차 수열이란 말이 없지. 그러니까 얘가 2씩 늘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지. 무슨 수열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A n번째 항하고 n 플러스 2번째 항을 더했더니 A n 플러스 1. 즉 A n번째가 있고 A n 플러스 1이 있고 A n 플러스 2가 있는데 얘하고 더했더니 얘의 2배가 되었다. 무슨 소리야? 등차 중앙 얘기죠? 등차 중앙 얘기죠? 얘 등차 수열이구나. 자, 이것처럼 이런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이잖아.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이죠. 이러한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점화식이라고 해요.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이 점화식, 즉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보고 얘가 거꾸로 무슨 수열인지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려운 거야.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 하면서 예전에 수열이 전반적으로 뭐 등차수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 하면서 애들이 뭐 저게 뭔 소리 하면서 이제 수학을 놓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이걸 점의식으로 해요. 이런 걸 보고 얘가 무슨 수열인지 찾는 거. 알겠죠? 이걸 등차 수열이네요. 그래서 10판까지 합을 구하라. 알았어. 10판까지 합 구해볼까? 자, 10판까지 합은 자 2분의 10 맞죠? n 2a 플러스 n-1 9 그죠? 10판까지니까 n은 항수니까 d 얼마씩? 2 이거 계산하면 답이죠. 맞죠? 그래서 계산하면 9, 2, 18, 20 약분하면 10, 100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거요. 알겠습니까? 춥다. 자, 그 다음에 좀 뒤로 넘어가서 쭉 넘어가서 자 222번 한번 볼게요.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 다음 중 일반항 AN이
첫 장부터 등차 수열 나타내는 것은 자 일단 등차 수열의 SN은 합이죠. 합이지? 그럼 합은 등차 수열의 합은 몇 차식이라고 N에? 2차식. 그러면은 2차식인 것만 찾아. 얘 2차식 맞고요. 얘도 2차식. 얘 안 되죠? 얘도 안 되죠? 2차식 아니지? 얘 3차식이니까 안 되죠? 그럼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첫 장부터 나타내는 등차 수열은 S0 테스트에 의하여 N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SN에다가 0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게 몇 번이야? 1번. 이렇게 찾아놓으면 된다고요. 알겠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24번. 224번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직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이고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세 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일 때 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될 수 있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첫 번째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세 개가 등차 수열인 거죠. 세 변이. 그러니까 세 변을 A, B, C라고 한다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표현하자 이거야. 얘를 B, 얘는 B-D, 얘는 B 플러스 D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D는 여기서 공차야. 근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등차수를 이룬데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며 등차 수열에서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직각삼각형 했으니까 뭘 만족해야 돼요? 가장 긴 변의 제곱은 이것은 뭐? 짧은 것들의 제곱의 합과 같죠? 이거 같지? 이게 첫 번째 식이야.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또 뭐가 있냐면 삼각형이 결정되려면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 합보다 얘가 작아야죠. 이게 두 번째 식. 그러면 자 한번 계산해 볼게. BB 없어지고 넘어가면 B 얼마? 2D. 2D보다 B는 더 커야 된다. 맞죠? 첫 번째 식입니다. 두 번째 얘 계산해 보면 B제곱 2BD D제곱 B제곱 마이너스 2BD 플러스 D제곱 플러스 B제곱 없어지고 넘어가면 4BD는 B제곱 맞죠? 그럼 B는 어차피 길이니까 약분하면 B 남고 뭐야 4D는 B다 라는 거죠. 그죠? 맞죠? 4D는 B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얘네들 세 변의 길이가 B가 4D래. 얘가 4D야. 그럼 얘는 B-D니까 3D. 그 다음에 얘는 5D.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변이. 그쵸? 이렇게.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자, 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만약에 20이라고 치자. 20이라고 칩시다. 한 변의 길이가. 그러면 자, 이게 얼마지? B가 아까 얼마였죠? 이게 4D였죠. 그치? 아씨, 뭐 이건 안 되네. 그러면 3대 4대 5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잠깐만.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라고 했죠. 그러면 자 3D, 4D, 5D야.
3D, 4D, 5D. 그러면은 만약에 22라면 여기가 만약에 얘가 22라고 치자.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될 수 있니? 될 수 없죠. 그럼 뭐의 공배수들이어야 돼? 3, 4, 5의 공배수여야 가능한 거지. 그래야 자연수가 되겠죠. 맞죠? 얘네들 공배수는 4, 3, 12 곱하기 5면 5, 20, 5, 1은 5니까 60 5, 20, 5, 1은 5, 60 그러면 60이라든가 또 120 그 다음 잠깐만 최소 매수가 3, 4, 5의 최소니까 이거 맞지? 이거 뭐야 이게 잠깐 58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여야 되는 거잖아. 어디가 잘못했나? 4D.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어, 저거니까 어, 그 뭐 3D든 4D든 5D든 어. 그냥 D가 자연수가 있는 거 고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3번이잖아요. 3번만 그 3D가 되니까 3D가 81이 되니까 그럼 얘가 3D면은 D가 그치. 27. D가 그래, 27이잖아요. 맞아. 그렇죠. 근데 왜 잠깐 이게 그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이게 81이면은 얘가 D가 27이니까 얘네들 다 자연수 되겠지. 자연수 되겠지. 3의 배수인 거. 3번 찾으면 되는데 잠깐 361은 68, 9. 3의 배수 안 되고. 얘네들은 지금 다 4의 배수도 안 되고 3의 배수도 안 되고 5의 배수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의 배수만이라도 되면 되는데 생각을 했네. 그렇죠?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중에 하나라도 되면 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되는 놈들이니까 1번이나 2번이나 4번이나 5번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58도 4의 배수가 안 되고 3의 배수도 안 되고 8, 9, 10, 13이니까 그렇죠? 5의 배수도 안 되고 그렇지? 그러면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하나라도 되면 얘를 만족할 수 있는데 그렇지? 일단 3번이 정답이네요.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230번 하나만 해볼게요. 이거 하고 등비소리.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이거래요. 근데 이거의 값을 구하라. 이 값을 구하라. 그러면 자, 이거 딱 보는 순간 AN이 바로 나와야죠. AN은 자, 이거 보면서 공차 D 얼마예요? 얼마? 2. 왜? n제곱의 개수 1의 2배라고 했잖아. 공차는. 선생님이 전 시간에 얘기해줬죠. 그 다음에 첫째 항은 얼마죠? 1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9. 그러면 AN은 2N 플러스 첫째 항 마이너스 공차 이렇게 되는 2N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죠. 일반항이.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1항부터 15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절대값의 합이래. 그럼 얘는 사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19니까 처음에 음수죠. 몇 번째 항까지는 모르지만. 그치? 그럼 음수가 얘가 양수가 되기 시작할 때를 한번 찾아볼게요. 양수가 몇 항부터 됩니까? 21보다 커야 되니까 11항부터 양수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A1부터 A10항까지는 다 음수였다 얘기야 얘네들. 맞어? 맞아요? 그 다음에 11항부터 15항은 양수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얘네들은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죠 이렇게. 얘네들은 그대로고.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됐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볼게. A1은 얼마? 마이너스 19. A의 10은 얼마입니까? 일단 1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됐지? 그럼 여기의 합 2분의 항의 개수는 10이고 첫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20이야. 마이너스 20 약분하면 마이너스 10 하면 마이너스 100. 그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까지 100. 이해돼요?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1항부터 15항까지 오면 11항이 얼마입니까? 11항 집어넣으면 뻔히 20 커지니까 1이겠죠? 11항이. 15항은 여기다 15 집어넣으면 30이야. 30에서 21 빼면 9.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얼마부터? 2분의 n 몇 항이야? 5항이죠? 1 플러스 9 이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0이니까 약분하면 5, 25. 25. 답은 얼마? 125. 이렇게 보면 된다고. 됐나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등차 수열이었다. 아주 쉬웠죠, 사실 등차 수열은. 자, 그 오늘 배울 차례는 이제 등비 수열의 자, 일반항 여기를 볼게요. 등비 수열. 자, 등비 수열이라는 게 어떤 수열인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수열의 종류는 굉장히 많다고 했죠, 쌤이. 수열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열을 하나 꼽자.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2학년까지 계속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수열을 하나 뽑자면 그게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 가장 중요해요. 수열 중에서. 자, 볼게. 등비수열은 어떤 거냐? 등, 같다, 같은, 비율을 같은 비율 또는 같은 비를 갖는 수열. 같은 비를 갖는 수열. 무슨 비가 같냐? 항과 항 사이의 비가 같다는 얘기지. 자, 선생님 써볼게요. 2, 4, 8, 16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얘는 등차 수열이 아니죠. 2씩 늘어나지 않지? 그쵸? 그러면 얘와 얘의 비가 얼마니? 1대 2죠. 맞죠? 얘와 얘의 비는 1대 2죠. 얘와 얘의 비는 1대 2죠. 이러한 같은 비율을 갖는단 말이야. 앞에 항과 뒤에 항이. 이해돼? 그래서 이거를 쉽게 더 얘기하자면 같은 비, 우린 원래 비 초등학교 때부터 별로 안 좋아했잖아. 그치? 비 초등학교 때부터 별로 안 좋아했잖아. 그래서 얼마씩 지금 일정하게 2씩 이렇게 곱해지고 있죠? 맞죠? 이렇게 일정하게 똑같은 수가 곱해지는 이런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한다고. 쉽게 말하면 정의에 의하면 같은 비를 갖는 건데 똑같이 일정하게 똑같은 수를 곱해지고 있는 이런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공통된 비, 요놈을 뭐라고 할 거냐? 이제 공비라고 얘기하죠. 공통된 비율. 예전에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였지? 여기서는 공통된 비율. 그래서 공비라고 얘기한다. 됐나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야? 일반항 구하는 거겠죠. n번째 항이 뭡니까? 일반항을 구해야 우리가 뭐 100항도 구하고 1000항도 구하고 만항도 구하고 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자, 첫째 항을 A1이라고 합시다. 둘째 항을 A2라고 할게요. 셋째 항을 A3라고 할게. 넷째 항을 A4라고 할게. 자, 여기서 똑같이 곱해지는 공비를 R이라고 할게요. R씩 곱해지고 있대. 이렇게. R씩 곱해지고 있대.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첫째 항은 A1이고 둘째 항 A2는 A1으로 표현하려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A1에다 얼마 곱하면 돼? R 한번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는 그러면 A1에다가 R 몇 번 곱하면 돼? 2번 곱하면 되죠. R 제곱이 되겠지. 얘는 A1에다가 R 3번 곱하면 되죠. 누윤이한테 또 물어봐야지. AN은 A1에다가 어떻게 된 거야? R 몇 번 곱해야 돼?
그렇지. 드디어 뉴스가 튀었어. n-1번 곱하기. 맞죠? 이 일반항이야. 등비수열의 일반항. A1 곱하기 R의 n-1승. 이게 AN이다. 알겠니?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겠어요? 첫째 항이 2잖아. 그러면 AN 구하라. 일반항 구하라. 그러면 2 곱하기 2의 n-1승. 그러다 보니까 2 한 번 더 곱해보면 이게 일반항 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럼 만약에 100번째 항 구하라면은 2의 100승. 50번째 항 구하라면 2의 50승. 30번째 항 구하라면 2의 30승. 이게 정답이라고. 알겠죠? 또 2의 30승을 2, 30번 곱해가지고 답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답을 2의 30승이라고 쓰면 돼. 알겠죠? 아마 학교 서술형인데 만약에 2에 만약에 37승 이렇게 나왔어. 근데 내가 이거를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막 이걸 다 계산한 거야. 근데 만약에 끝에가 뭐 예를 들어 2로 끝났다고 칩시다. 이렇게 엄청 길겠죠? 37승 장난 아니잖아. 10승만 해도 1024에다 거기 곱하기 또 2하고 곱하기 또 2 해가지고 그걸 37번 하는 거니까 이렇게 답을 썼다. 그래도 학교생이 이거 채점하려면은 계산기 쓰지 않고서는 많이 채점하려면 엄청 힘들 거야. 그렇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수도 없잖아. 맞지? 저는 이거 답이 다른 애 2에 37승이라고 썼는데 자기는 그냥 다 했다고. 이제 쌤이 너 이거 왜 했냐? 이렇게 시간 아깝게. 그렇죠? 이런 미련한 짓을 하지 말고 설사 이렇게 답을 써도 하기야 요즘 공학용 계산기나 컴퓨터로 조그만 계산 바로 나오는데 옛날 생각을 했네. 옛날에는 계산기 그런 거 없었을 때 이렇게 써도 쌤이 일일이 이거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그치? 자, 이런 것을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성질을 한번 볼까요? 등비수열의 성질.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자, 등비수열의 성질은 아주 많어. 첫 번째 an 플러스 1을 an으로 이렇게 나누면 r 어떠한 상수가 되죠. 예를 들어서 a1부터 해서 an이 있고 an 플러스 1이 있고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얘에서 얘를 an 플러스 1에서 an을 나눴다는 것은 다음 항에서 바로 전항을 이렇게 서로 나눴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나누나. 그러니까 2, 4, 6, 8, 10 해볼게. 여기서 이걸 이렇게 나누나. 얘에서 얘 나누나. 얘에서 얘 나누나. 2, 4, 6, 8, 10? 2, 4, 6, 8, 10? 2, 4, 8, 16, 30 얼마야? 2배 하면 3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에서 얘를 나눠도 2 얘에서 얘를 나눠도 2 얘에서 얘를 나눠도 2 이렇게 일정하다는 얘기야. 이게 뭐야? 점화식이야. 항과 항상의 관계식. 즉 얘를 다시 써보면 문제에서 an 플러스 1은 어떠한 상수 곱하기 an 이렇게 돼 있으면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야. 만약에 어떤 문제가 an 플러스 1이 4an이다 이런 말이 있어.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다. 공비가 얼마? 4. 맞아요? 2배 이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거잖아. 얘에서 얘 나눈 게 2. 그럼 얘가 공비잖아. 그럼 얘는 얘 서로 나눴던 게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눈 게 r이니까 공비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눈 게 4라는 얘기니까 공비가 4라는 얘기지? 그런 뜻이야. 두 번째. 그러면 이것도 만족하겠네.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눈 것이나 an 플러스 2를 an 플러스 1로 나눈 것이나 같겠죠. 얘를 얘로 나눈 거나 얘를 얘로 나눈 거나 같겠지? 그럼 넘겨 보면 이렇게 되네요. an 곱하기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맞죠? 이렇게 되죠. 이걸 뭐라고 그래? 등비
중항이라고 해. 뭐를? 이 an 플러스 1을.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서로 곱하면 가운데 것의 제곱이 된다. 등차는 더한 게 2배였지? 얘는 곱한 게 제곱이야. 이걸 나중에 아니라 그 전에 원래는 배웠어야 되죠. 이게 기하평균인 겁니다. 기하평균. 명제에서 배울 거야. 산술평균은 등차수열이었고요. 기하평균은 등비수열이야. 그래서 산술평균은 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거. 기하평균은 2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운 거. 왜? 제곱이니까 루트 씌우면 가운데 있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고 하는데 얘네 둘에 대해서 얘는 등차수열에서 나오고 얘는 등비수열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다음 세 번째 등비수열의 성질. 자, A1, A2, A3 해가지고 이렇게 AN까지 얘네들이 등비수열이라고 치면 등비수열은 각 항을 제곱하여도 등비수열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등비수열이 1, 2, 4, 8, 16 이렇게 간다고 쳐. 얘 제곱하면 1, 얘 제곱하면 4, 얘 제곱하면 16, 64 이렇게 되죠? 뭐 얼마씩 얘는 2씩 곱해지는 놈이었는데 이렇게 맞죠? 얘는 얼마씩? 4씩 곱해지는 놈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이러한 등비수열이 된다. 각 항을 제곱해도 등비수열이 된다. 네 번째. 자, 각 항의 역수를 취하여도 등비수열이 된다. 자, 등차수열은 역수 취하면 등차수열 됐습니까? 등차수열은 역수 취하면 됐어요? 아니, 안 됐죠? 그게 무슨 수열이었어? 조화수열이었잖아, 그게. 근데 등비수열은 역수를 취해도 등비수열이 돼요. 다섯 번째. 같은 개수만큼 항을 더하여도 등비수열. 이거는 등차수열도 그랬죠? 그죠? 3개씩 항을 순서대로 3개씩 더해. 얘도 다 등차수열 이뤘죠? 5개씩 더해도 등차수열 이뤘지? 이렇게 같은 개수만큼 항을 더하여도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더하고 이렇게 둘이 더하고 16하고 그 다음에 얼마야? 2배면 32 이렇게 더해도 이거 더한 것들도 이 항들이 등비수열 된다고. 해볼까? 3 얘 둘이 더하면 12 이렇게 둘이 더하면 48 그렇죠? 몇 배야? 4배 됐잖아. 맞죠? 여섯 번째 같은 개수만큼 항을 곱하여도 등비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거의 된다는 얘기죠. 등비수열은. 웬만하면 등비수열인 상태에서 웬만하면 거의 등비수열이 대로 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다 적었어요. 자, 일곱 번째. 새 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는 식을 어떻게 세우냐? A, AR 제곱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요. R분의 A, 왜? R씩 곱해지는 거니까 A, 그 다음에 AR 이렇게 세울 수도 있지. 그러면 1번으로 세우는 게 편할까? 2번으로 세우는 게 편할까? 2번이 편할 것 같지만 1번으로 세우세요. 선생님 왜요? 곱하면은 얘는 R이 다 약분되는데 왜 2번으로 세우라는 소리가 아닙니까? 1번으로 세우세요. 왜?
분수가 돼서 더 복잡해져요. 정말 짜증나게 돼. 이게 더 쉬울 것 같은데 분수가 돼가지고요. 오히려 더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1번으로 그냥 세우세요. 일부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등차 수열은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거하고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이렇게 세우라고 한다면 얘를 세우지 않고 얘로 세웠잖아. 등차 수열은. 근데 등비 수열은 이걸로 세운다. 알겠죠? 등비 수열은 이걸로 세우고 된다. 이걸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수가 등비 수열이 나오면 이렇게 세우면 된다. 자, 이런 게 이제 등비 수열의 성질에 해당이 됩니다. 등비 수열의 성질에 해당이 된다. 자, 특히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 아까 뭐였죠? 가장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네.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 A에는 A 곱하기 R의 n-1승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네. 즉 무슨 형태죠? 지수 형태가 되죠? 지수 형태가 되죠. 이거 뭐의 몇 승 이런 형태야. 일반항이. n이 지수에 있는 이런 형태란 말이야. 형태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수열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수열이 이렇게 생겼어. an이 3 곱하기 2분의 1의 2n 플러스 4승이다. 무슨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형태란 말이야. 형태가. 뭐의 몇 승? 이런 형태란 말이야. n에 대한. 특히 공비는 어떻게 바로 찾아내냐 이런 거 보고 이러면 쉽지. 만약에 3 곱하기 2의 n-1승 이러면 공비 얼마야? 공비 미시 공비가 돼요. 2 얘가 공비야. 근데 이런 경우면 자 공비는 어떻게 찾아내냐면 n의 개수 요거죠. 1일 때를 기준으로 미시 공비가 돼요. 그러니까 1일 때를 기준이니까 얼마야 돼? 얘는 이건 고려할 필요 없고 공비를 찾을 때는 2n승이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2분의 1의 제곱의 n승이라고 써도 되지?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야 공비는? 4분의 1. 4분의 1 알겠어? 자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네. 편법 쓸 때 이제 이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하나만 물어볼게. 힘이 자 공비는 n의 개수가 1일 때라고 해서 an은 a1 곱하기 r의 n-1인데 n의 개수가 1일 때 기준으로 미시 공비가 된다. 미시 공비야. 그러면 an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3분의 1 곱하기 4의 3n-1승이래. 공비 얼마? 공비 얼마? 4의 3승. 그쵸? 그치? 4의 3승이 공비인 거야. 어떤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 3n승 이렇대. 공비 얼마? 8분의 1. 알겠어? 알겠니? 그럼 이렇게 나왔어. 2 곱하기 2분의 1에 마이너스 n 플러스 4. 공비 얼마? 공비 얼마? 2죠, 2. 왜? 지수에 마이너스 1승하면 역수라고 했습니다. 역수. 그렇죠? 뭐 어떤 수에 마이너스 1승하면 뭐 a분의 1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조만간 우리 이 단어 끝나고 지수하고 로그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선생님이 예전에 얼추 얘기를 살짝 해준 적이 있었죠? 2야, 2 공비가. 알겠니? 공비는 2다. 자, 필기. 이게 등비 수열입니다.